수지펜 때 어떤 거 사용하세요? 수지펜 때는 우리가 보통 자연 눈썹 할 때 이런 일반 18P로 돼 있거나 14P로 돼 있는 니들을 쓰거든요. 이 니들로 결을 긋고 또 다른 바늘로 끼고 뭐 번거롭게 새로운 바늘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들로 자연 눈썹 긋고 나서 그냥 바로 이걸로 수지가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18P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 일반 니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바늘로만 수지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은 바늘 2개 정도밖에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숙련이 되면 이제 속도가 붙기 때문에 바늘의 개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초보자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지 눈썹을 할 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탭에서 나온 일회용이거든요. 개도 일회용이고 바늘도 일회용인데, 이거를 이렇게 껴서 쓰는 게 있고 일체형도 있기는 해요. 한번 쓰시고 버리는 건데, 얘는 이제 바늘이 피부에 딱 맞게끔 45도로 깎여져서 나오고 상당히 예리하기 때문에 이 전체 바늘이 다 일을 해줘요. 그래서 87P도 있고 10 몇 P부터 80 몇 P까지 있고, 입술을 하는 거는 114P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속도도 붙고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져요. 근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서 숙련이 되면 그냥 자연 눈썹을 하시는 이 바늘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연이들이 따로 있어요? 자연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블레이딩 할 때는 이렇게 생긴 바늘이 있는데, 바늘이 안에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얇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늘이 18개가 들어가 있는 18P를 쓰고 14개가 들어가 있는 14P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12개가 들어가 있는 12P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자연 눈썹 할 때 쓰기도 하지만 바늘을 갈아 끼지 않고 바로 우리가 콤보라고 해서 결 넣고 그라데이션까지 할 수 있는 편한 니들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이걸로 수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숙련이 되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숙련이 될 때까지 그 실력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전용 바늘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바늘은 고가인데다가 사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아요. 다 수입품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조금 열심히 하셔서 일반 니들로 자연 눈썹 할 때 쓰시는 바늘로 같이 겸용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색소 추천해 주시는 업체는 따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색소는 이제 예전에 색소법이 생기기 전에는 다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 미국 이런 데서 직접 직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색소법이 생기고 나서 허가를 받은 색소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베이스가 될 때 쓰는 색소는 칼라소스라고 미국의 의학 박사님이 만든 색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색소가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게 재료비도 좀 저렴한 편이지만 색소 인증도 다 받았고, 저희가 이제 10년 넘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색소이기 때문에 검증이 또 돼 있어서 자연 눈썹을 하거나 수지, 한국에서 불리는 수지 핸드 기법을 할 때 다 적합한 색소로 타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주로 많이 쓰고 있고, 독일에서 오는 골든아이도 쓰고요. 미국에 있는 다른 브랜드의 색소도 많이 쓰긴 하지만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칼라소스가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그럼 엠보 기법에서 터치를 실수했을 때 대처 방법이 따로 있나요? 터치를 실수를 하셨을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색소를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식염수나 아니면 이제 얇은 면봉을 이용해서 들어간 부분을 살짝 벌려서 그걸로 세척을 해낸다든지, 일단은 2차 그 태그로 거기를 살살살살 긁어서 빼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잘 배우면 그렇게 실수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색소 사용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세요?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걸 하더라도 주부들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딱 보면 이게 되게 재료가 신선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듯이, 칼라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의학 박사님이 만들기도 했지만 그분이 직접 시술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의 임상이 있어요. 그 색소를 동양인이나 서양인한테 썼을 때 발색,
어떻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거나 누런 분들한테 썼을 때 나오는 색상, 얼굴이 검었거나 빨간 분들한테 썼을 때 나오는 색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보완해서 보색을 넣어서 믹싱해서 사용을 하는데, 오래 썼고 그거에 대한 임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는 좋고 나쁨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임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요즘은 이제 성분이 다 검증을 받아야지만 색소가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색소들은 다 괜찮다고 보면 되고,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크게 나쁜 색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머신은 예. 기계와 디지털 아날로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기계는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지만, 핸드 기법, 손으로 하는 수지보다는 기계가 빠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하고 좀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끼워서 딱 돌리면 딱 껴지는 게 디지털이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바늘하고 이 캡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늘하고 캡을 따로 씌워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조금 이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 캡을 또 따로 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캡을 끼우고 나서 이 캡 구멍이 있는데, 바늘을 잘못 끼우면 바늘이 이 끝에 가 있으면 색소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갈 때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늘을 가운데 끼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건 전원을 켜서 바늘의 길이랑 가운데 와 있는지를 시술자 스스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지털은 바늘이 아날로그보다는 섬세하게 깎여져 나오지 않고 약간 두껍고 힘은 있지만 섬세한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눈썹이나 아이라인 하거나 입술하거나 저는 거의 다 디지털을 사용을 해요. 초보자들한테는 처음에 배우기 어렵지만 아날로그 배우면 좋긴 하는데, 대부분 요즘 아카데미에서는 디지털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디지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늘이 굵다 보니까 섬세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들어갔던 색소가 다 빠져나와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 데미지가 클 수가 있어서 이것 또한 많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날로그를 쓰지만 초보자들이 이 디지털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걸로는 눈썹은 괜찮아요. 근데 입술이나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연습을 많이 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보시고 아날로그랑 디지털 중에 본인한테 맞는 머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